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건강에 좋은 것도 많지만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리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면 나도 이거 줄여야겠는데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대안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가공육. 가공육 하면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이런 음식들은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인데 사실 몸에는 아주 해로워요. 먼저,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 이 성분이 위에서 분해되면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WA 공육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신선한 상태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를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커져요. 특히 라면이나 국, 찌개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 이런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큽니다. 그럼 대안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생선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콩의 이점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으니 자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청량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마시지 않아요.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당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비만과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한 캔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아요. 당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치아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 치아가 약해져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탄산음료 속 인공감미료와 인공색소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일부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소화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물에 레몬을 넣거나 탄산수를 활용하면 청량감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인스턴트 라면.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한 끼 해결하기 좋다고 자주 먹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양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병과 신장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이 거의 없어서 건강한 식단으로 보기 어려워요. 라면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배가 부를 수 있지만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금방 배고파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줄이고 채소와 달걀을 추가하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면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마가린. 마가린은 버터보다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가린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 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변화는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저가 마가린 제품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더욱 높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둘째,
마가린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기름이라서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마가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경화 과정에서 일부 유해 화학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는 인공향료나 착색제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마가린에는 파뮤 같은 저렴한 기름이 사용되는데 이는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파뮤는 가공 과정에서 높은 온도에서 변형될 수 있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파뮤는 지속적인 섭취 시 비만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건강한 대안으로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올리브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보카도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천연 버터를 소량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린은 버터보다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첫째,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마가린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기름이라서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셋째, 일부 마가린에는 파뮤 같은 저렴한 기름이 사용되는데 이는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한 대안으로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캔 음식. 참치캔, 통조림 과일 같은 캔 음식은 보관이 편리해서 많이들 먹지만 의사들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첫째, 캔 내부에 코팅된 BPA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BPA는 내분 비계를 교란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BPA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존을 위해 들어간 첨가물이 많아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캔 음식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신장과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캔 과일의 경우 설탕이나 시럽이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아 당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장 처리된 캔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 혈압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캔 제품은 대부분 나트륨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위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캔 제품은 신선한 재료보다 염분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 참치 같은 제품에는 수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안으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동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냉동과일이나 채소는 캔 제품 신선도와 영양소 보존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포함되지 않은 유리병 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캔 내부에 코팅된 BPA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캔 제품은 대부분 나트륨이 높아서 혈압을 올릴 위험이 있어요. 대안으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동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섯째,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는 빠르고 맛있지만 의사들은 피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고칼로리, 고지방, 고나트륨 식품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이 고열량, 고지방이라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포만감은 짧고 칼로리는 높은 음식들이 많아요. 특히 패스트푸드에 포함된 단순 탄수화물과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튀김류 패스트푸드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대부분 가공된 것들이라서 영양가가 낮아요.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하고 인공감미료와 방부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MSG나 기타 화학 첨가물은 장기간 섭취 시 두통,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패스트푸드에 포함된 나트륨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거, 감자튀김, 치킨 너겟 같은 음식들은 대개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외식을 하더라도 샐러드나 구운 고기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아요. 또한 패스트푸드를 먹을 경우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고 튀긴 감자 대신 삶은 감자나 구운 야채를 곁들이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고열량, 고지방이라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샐러드나 구운 고기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아요. 일곱째, 감미료 같은 다이어트 음료. 칼로리가 적다고 해서 다이어트 음료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죠. 첫째, 인공 감미료가 뇌를 속여서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단맛을 감지하면 혈당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인공 감미료는 실제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이 때문에 몸이 더 많은 단 음식을 원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셋째, 다이어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살이 찔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다이어트 음료가 포만감을 주지 않아서 다른 음식 섭취를 늘리게 만들거나 몸이 칼로리를 저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레몬이나 민트를 넣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허브티나 과일을 우린 물을 마시면 단맛도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여덟째,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기름에서 반복해서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산화되면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염증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셋째,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튀김을 대신해서 구운 음식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아홉째, 흰 밀가루 음식.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은 쉽게 소화되지만 영양가가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흰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적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밀가루는 곡물의 껍질 부분을 제거한 상태라서 섬유질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변비가 생기거나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셋째,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지방이 쉽게 축적될 수 있어요. 건강한 대안으로는 통밀이나 현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밀빵이나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열째, 과자와 스낵류. 달콤한 과자나 짭짤한 스낵은 입이 심심할 때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아요. 첫째,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서 비만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포장된 스낵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고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대부분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인공 첨가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영양가가 부족해요. 방부제나 인공색소가 포함된 경우도 많고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건강한 식습관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당분과 지방이 많은 간식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안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마가린 같은 가공식품들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캔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도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다이어트 음료나 흰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들도 혈당을 높이거나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자와 스낵류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 비만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나 허브티를 마시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